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토스랩에 있는 정승옥이고요.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박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지금 발표하는 정승욱 저와 그다음에 박준선은 현재 토스랩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안드로이드 파트 쪽 얘기보다는 이제 저희 토스랩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약간 여러 가지 개발자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스랩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개념적인 얘기들만 하도록 할게요. 그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박준선 씨가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토스랩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토스랩이 그리고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게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과 그 실제로 일하는 게 얼마만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일치하는지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얘기는 저희 토스랩에서 현재 정착되어 있는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착이 되긴 했지만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아니고 계속 변형을 해 나가고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년 넘게 1년 반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토스랩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는 나중에 공유될 거니까는 따로 뭐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토스랩에는 크게 개발 관련해서는 기획, 그 다음에 디자인, 백엔드, 그 다음에 각 클라이언트 개발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작게 이제 QA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쪽에서 각 파트별로 기획을 전달을 합니다. 기획서를 전달을 하면은 그걸 보고 각 파트별로 디자이너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UX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UI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엔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어떠한 문제가 좀 있을지 또는 얼마나 걸릴지 뭐가 문제가 될지를 얘기를 하고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그 현재 원하는 기능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 개발을 하게 되는데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디자인을 바로 들어가시고 디자인 가이드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API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각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이제 그 디자인과 API를 사용할 수 있게 스켈레톤 개발을 하는데 스켈레톤 개발은 뭐 같이 시작을 하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과 API를 전달받고 난 후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시점상으로는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좀 더 뒤늦게 조인하는 경우가 많고 먼저 디자이너분들과 백엔드 쪽에서 진행을 먼저 해준 다음에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기획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에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패키지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거기에는 기획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디자인이 이상한 점이 없는지 각 디바이스별로 올려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별로 올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테스트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QA 테스트를 좀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달받으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그 사항을 전달받아서 다시 패키지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최종 완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만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 현재 있는 회사, 이 개발 형태만 보면은 크게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를 보면은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희는 2주마다 매번 반복이 됩니다. 2주마다 기획이 리셋이 되고 2주마다 개발이 리셋이 되고 2주마다 디자인이 리셋이 됩니다. 2주마다 모든 게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새롭게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서 빠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토스랩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약간 주니어 분들보다는 경력직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력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각자가 이전에 경험해 오셨던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개발 문화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은 편들인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일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 일에 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제품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큰 목표는 있지만은 디테일한 목표들 자체를 잃어버리니까는 결국 제품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일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오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개선되질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일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번아웃하게 만든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이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끝맺음이 없는 거예요. 왜 끝맺음이 없냐면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뭐 언제 릴리즈를 해야 된다, 이 제품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큰 모습은 있지만은 그 제품이라는 거는 큰 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디테일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놓치게 되면은 이 디테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소모되는 코스트가 업무를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개발하기에도 바쁜데 그런 디테일에 놓친 것들을 쫓아가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업무 자체를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왜 계속 일은 밀려오는데 끝맺음도 없고 끝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스랩은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2주간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2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2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방해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2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40번이 반복이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조인했을 때는 이게 8번째 반복될 때였고 현재는 40번째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이 40번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조인해오고 계속 우리들의 제품이 이제 디벨롭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모델들,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모두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맞는 건지를 계속해서 40번 넘게 평가를 스스로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계속 평가를 하면서 찾아왔고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을 평가할 때 문제점을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또는 팀 단위로 작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배포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른 파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일이 이렇게 동시에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광범위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일에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외에는 코스트를 최대한 줄이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적용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2주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의논하고 수정하고 적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의논하고 수정하고 적용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기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우리에게 맞는 것들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맞는 것인지를 찾아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저희는 2주 동안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 2주 동안 목표가 달성이 되었든 안 되었든 점검을 해서 다시 원인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수정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다시 목표 설정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방법들을 그대로 또 해서 실행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이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현재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제 제 동료인 박준선 씨가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스랩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는 박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토스랩에서의 2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2주의 첫날, 보통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저희는 이슈 그루밍 회의라는 것부터 진행을 해요. 이 이슈 그루밍 회의가 무엇이냐면 2주간 어떠한 할 일들이 있는지를 개발 파트, 기획 파트, 그리고 디자인 파트 이렇게 세 파트의 인력들이 모여서 할 일들마다 기획이 더 필요한지 혹은 디자인은 제때 완료가 될지 그리고 개발에는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요. 자, 이 의견을 나누는 이유는 1차적으로 아까 할 일들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1차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고요. 자, 이 이슈 그루밍 회의가 끝나면 저희는 개발자들끼리 이슈마다의 소요 시간을 추정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이때는 플래닝 포커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듯이 0점부터 100점까지 약간 피보나치 수열처럼 나열된 이 점수 카드를 각자 가지고 이슈마다의 난이도, 양,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슈마다 매겨진 점수를 일단 합산을 하고요. 이전 2주에 추정했던 점수에 대해서도 리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2주에서 우리가 120점 정도의 일을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했으면 정말로 우리가 2주 동안 120점 정도를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요. 여기서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오차를 일단 기록을 해둬요. 이 기록을 해둔 게 정말 우리가 소화한 점수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점수랑 소요 시간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것을 잠깐 예를 들자면은 앞서 말한 이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표본과 평균이 나옵니다.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슈 소요 시간을 다시 산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첫 일정에서 120점을 소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에서 100점을 소화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정에서 80점을 소화했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평균 100점을 소화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슈당 소요 시간을 추정하고 나면 이슈를 재조정을 해요. 아까 말한 평균값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20점 정도를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이 됐다면 근데 우리가 평균 100점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럼 20점 정도의 후순위 이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낮은 이슈들은 뒤로 미루게 돼요. 혹은 좀 이슈가 적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요청도 하는데요. 이때는 개발팀이 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리팩토링이라든지 속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슈 재조정까지 마치게 되면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이슈 1개 정도를 선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선빵이 좀 중요한데요. 개 중에는 재밌는 이슈도 있으니까 선빵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주의 첫날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점한 이슈 또는 우선순위가 높은 버그 이슈 위주로 수행을 하는데요. 이 이슈 처리가 끝나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이슈 중에 하나를 더 선점을 해서 계속 작업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플로우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 모니터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슈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기 중인 이슈, 그리고 개발 중인 이슈, 개발 완료가 된 이슈, 테스트까지 완료된 이슈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자면은 자, 이슈 1, 2, 3, 4, 5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슈 1을 A가, 이슈 2를 B가 선점을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A가 만약에 이슈 1을 끝냈다 그러면 작업 완료로 보내지게 되고 A는 자연스럽게 남은 이슈 중 하나를 선점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온라인 공유도 하고 오프라인 공유도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10분간 기획 파트, 디자인 파트, 그리고 개발자 파트 이렇게 세 파트의 인력들이 모여서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또 오늘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개발이 완료가 되겠죠. 기획의 문서 내용을 모두 만족할 때 저희는 코드 리뷰 요청부터 합니다. 저희가 코드 리뷰 요청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세운 원칙 때문인데요. 코드 리뷰가 된 건에 대해서만 소스를 통합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드 리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요청 자체는 아무 때나 가능하고요. 코드 리뷰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몰아서 하냐면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요청, 그러니까 남의 소스죠. 남의 소스를 성심성의껏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코드 리뷰의 행위를 우선순위를 되게 높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드 리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개발이 중요한 만큼 테스트도 참 중요하죠. 저희는 일단 개발자들끼리는 단위 테스트 코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코드 리뷰가 완료된 소스를 통합하고 이 패키지를 가지고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개발자 테스트까지 마치고 나면 QA 테스트를 시작하고요. QA 테스트가 완료되면 사내에 배포하고요. 사내 배포 테스트도 이상이 없으면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테스트 코드 작성이 원칙이다. 또 개발자 테스트를 한다. QA 테스트를 한다. 또 내부 테스트도 한다. 이렇게 4가지의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모든 일을 이제 수작업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자동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리소스 수집 자동화, 그러니까 이미지 또 번역된 문자열에 대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단위 테스트 코드의 성공 여부, 그리고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을 자동화했어요. 이 자동화에 대한 것도 저희 정승욱 님이 또 잘 블로깅 해주셔서 아래 링크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소스 수집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테스트 코드의 성공 실패 여부, 그리고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은 젠킨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결과 리포트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잔디 앱에 웹훅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잔디 메시지로 결과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 테스팅의 대상이 되는 브랜치가 또 따로 있는데요. 개발 버전에 대한 브랜치, 그리고 코드 리뷰의 대상이 되는 브랜치를 자동으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자동화까지 해서 2주가 흐르죠. 그리고 2주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옵니다. 이때 정말 바쁘고 중요한 날인데요. 일단 데모데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2주간 개발된 결과에 대해서 다른 파트에게 소개를 하고 시연을 하는 자리예요. 되게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 그냥 저희 개발자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일한 티 좀 내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소개와 시연이 끝나게 되면 2주간의 업무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요. 총 2번의 리뷰를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기획 파트, 디자인 파트, 그리고 개발 파트 간의 리뷰, 또 개발팀만 따로 모여서 하는 리뷰, 이렇게 총 2번의 리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2주간의 업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 토스랩의 2주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걸 간략하게 타임라인으로 도식화 해봤어요. 자, 첫날 이슈 그루밍 회의 하고요. 그 다음 이슈 소요 시간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슈 재조정 시간을 갖고요. 동시에 이전 2주에 개발된 것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화요일부터 이슈 처리를 시작을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또 코드 리뷰 동시에 진행하고, 2주차부터 또 이슈는 이슈대로 처리하면서 이전에 개발되고, 이전 2주에 개발이 되고 테스트까지 완료된 건에 한해서 사내 배포를 합니다. 사내 배포 테스트도 이상이 없으면 보통 목요일 날 사용자에게 배포가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또 코드 리뷰 하면서 금요일에는 데모데이 하고, 파트별 회고 또 하고, 개발팀 회고,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의 2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뭐 이런 프로세스가 없거나 혹은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정승훈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공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박준선 씨가 얘기해 준 거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기반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것대로 다 하고 있고, 뭐 업무적으로 빠듯하거나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의견을 가져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다른 파트들은 저희 안드로이드 파트는 2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2주 단위가 굉장히 고객들한테 딜리버리가 늦다라고 판단되는 파트에서는 1주 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른 파트들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디테일한 게 팀별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모습들은 이 모습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했었던 얘기들을 조금 했고요. 이제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제안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2주로 했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3일 단위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백엔드나 웹 쪽 같은 경우는 1주 단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동안 목표를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당장 2주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또 우리들이 가진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립을 일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단과 방법은 야근이라든지 아니면 점심도 밥도 안 먹고 밥도 거르고 뭐 퇴근해서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여러분들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갑자기 고객 CS가 들어와서 DB를 조금 분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물론 당장 급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슈들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대응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리고 본인이 신경을 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수립이 완료가 됐으면은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업무 진행 상황표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상황들이 얼마만큼 어떤 이슈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슈들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예외로 발생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상황표를 만드는 것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단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업무 진행 상황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또는 이 파트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업무 진행 상황표를 만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목표가 완료가 됐으면은 목표 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료를 하실 것을 얘기 드려요. 왜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종료를 하라고 하냐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은 왜 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정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인데 이 피처가 너무나도 큰 피처여서 우리가 달성할 수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무조건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고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얘기를 해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를 했고 무엇이 우리가 집중할 수 없고 무엇이
달성할 수 없게 됐는지, 이게 너무 큰 덩어리였으면 더 쪼개서 작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너무 우리가 일이 많지 않았는지, 우리가 목표가 그러면 얼마만큼 목표 치수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까지의 행위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고를 하셔서 이 회고라는 게 그렇게 크게 시간을 잡지 않아요. 많이 잡아봐야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는 인사이트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한 번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세어 번을 거치고 또 저희처럼 40번을 거쳐야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회고라는 것 자체를 생략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크게 돼요.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타성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고를 하고 그 회고한 내용들을 반드시 다음 일정 목표를 잡을 때 반영을 해줄 것을 얘기 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끝이고요.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Q&A로 조금 얘기를 더 받을게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Q&A로 얘기를 받을 거고, 그 외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백엔드, 웹 프론트,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각 클라이언트도 모두 다 채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 현재 2명이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 기획, PM, 기획, 세일즈, CS 등등 이제 비즈니스 관련 직군들도 채용하고 있고요. 각 직군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차등은 있지만은 추천인 보상제가 있어서 주변 지인에게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주변 추천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의 보상 금액을, 소정의 금액을 좀 드리고 있어요. 금액이 100단위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Q&A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조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 리뷰하는 게 예. 어떤 툴 같은 거를 뭐를 쓰고 그런 거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지금 소스 레파지토리 자체를 GitHub을 쓰고 있기 때문에 GitHub의 플리캐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플리캐스트에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등록된 거를 각자가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는. 예. 일단은 지금 이 프로세스가 정립이 될 때 지금 뭐 자신의 개발 과정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걸 다 공개해야 되냐. 그런 분명히 장벽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토스랩에서의 경험은 저희는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채용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토스랩에서의 과정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전 회사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선 기존 조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재 이것이 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을 다른 조직으로 내보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조직에서 한 8개 조직으로 이루어진 구성팀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제가 있었던 파트를 제외하고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문제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트들은 모두 다 결국에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쿠팡의 사례에서도 쿠팡도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들을 다 이렇게 필터를 하는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은 그 기회를 줬음에도 변화가 없으면은 저는
조직에서 특단의 조치를 갖추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코드 리뷰를 목요일, 금요일에 몰아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코드 개발을 하다 보면 코드 리뷰 한 번만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코드 리뷰를 제 경험상 30번까지 제가 리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지금 한 몇 달이 걸리게 되거든요. 지금 프로세스에 따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GitHub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저희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대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피드백들 중에서 우선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먼저 필터를 해버렸어요. 뭐 린트라든지 아니면 코드 컨벤션들 또는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아키텍처가 현재 이 디자인 패턴이 현재에 맞는 것인지 주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잠재적인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많이 갔을 때는 한 5건 정도의 피드백이 오고요. 제일 심하게 가는 것들은 저희도 한 20건 정도 나오게 되는데 20건 정도 사실 10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빠르게 바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목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목요일에 한 번 피드백을 주게 되면은 그날 반영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또 피드백을 보고 또 그 다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의 피드백까지는 그 이틀 안에 다 소화가 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코드 리뷰 자체가 그 이틀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현재는 그렇게 목금에 이제 몰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QA를 다 통과하고 코드가 사실 릴리즈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냥 예외적으로 뭐 당연히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QA를 굉장히 간소화해요. 해당 이슈가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굉장히 간소화하고 대신에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긴급하게 패치를 합니다. 우선은 재발하지 않도록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긴급한 이슈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우선 방어 코드 위주로 작업을 하고 굉장히 심도 깊은 작업은 약간 시간을 가져서 작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맨 뒤에 분.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GitHub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포스랩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제 스크럼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혹시 GitHub 말고도 지라나 컴플런스 같은 도구들이나 혹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사실은 애자일에 대한 얘기를 제일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애자일 강사 경력이 좀 있어서 애자일 얘기를 최대한 피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스크럼이란 얘기를 해버리셨네요. 예,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소스는 GitHub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라로 이슈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라로 이슈 트래킹을 하고 있고 컴플런스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에 대해서 그쪽 컴플런스로 위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담당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백엔드 쪽에서는 문서를 조금 많이 강화하는 편이고요. 기획이나 백엔드는 그렇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문서 쪽보다는 주로 이슈 트래킹 위주로 이제 좀 더 많이
포커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예, 나머지 질문은 이제 따로 제가 세션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토스랩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